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록 사유 경험이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약간 부제로, 기록이 그냥 중요하더라. 기록과 사유, 그리고 이제 경험에 대한 저의 간단한 회고 정도를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준비한 내용은 아니어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그냥 간단하게 기록, 사유, 경험에 대해서 좀 사전적 의미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기록 같은 경우는 모두 아시다시피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고 또는 이제 그런 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사유는 이제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뭔가에 대해서 이제 개념 구성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일을 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하다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본 일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기록이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 기록을 하려면은 쓰기라는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쓰기라는 행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거 어떤 것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그 외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기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다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기를 쓰기도 하고 블로그를 쓰기도 하고 뭐 필사를 하기도 하고 독후감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 낙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까요? 이 낙서는 그냥 저는 쓰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줄어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오늘 저녁 뭐 먹지? 요 정도의 낙서도 이제 뭔가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의 뿌리라고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오늘 있었던 일이나 뭐 지난 3개월간 있었던 일을 몰아서 쓰는 회고록도 좋고요. 뭐 독후감은 영화나 책, 전시회 등 뭐 여행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런 보고 느낀 게 있으면은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록과 생각을 해보았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항상 일기를 쓰려고 다이어리를 사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실 일기라는 게 매일 쓰는 거서 일기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꼭 매일 기록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좀 기록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꼭 매일 기록하지 말고 쓰고 싶을 때만 쓰자라고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약간 부담감이 줄어가지고 이제 뭐 자주 쓰기도 하고 뭐 한 번 쓸 때 뭐 3개월치를 한 번에 쓴다던가 뭐 이런 것을 하기도 하는데 어, 오히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제가 여태 동안 미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여태 동안 생각해둬서 쌓아뒀던 거를 조금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매일 쓰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것도 일상 블로그도 쓰고 기술 블로그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필사가 있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뭐 좋은 문구가 있거나 아니면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필사를 하다 보면은 좀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게 복잡한데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다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런 필사를 통해서 좀 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처음에 줄이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쓰다 보면은 깊게 들어가고 나름대로 생각 정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화는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할 때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제 중간에도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쓰고 이제 마무리로 어떤 걸 했는지 쓰는 거를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좀 나중에 미뤄서 하려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뭔가 할 때마다 이런 파이프라인이라도 적어두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자아찾기, 지도찾기라고 하는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인제 경험이라는 게 이것저것 하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뭐 저는 인제 여러모로 취미가 많습니다. 약간 사서를 곁들이자면. 뭐 우표 수집도 하고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자전거 타기, 책 읽기 뭐 인제 이런 종류로 제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좀 취미가 많은 편인데 이 모든 걸 하기 싫을 정도로 약간 '아 지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 1 년간을 돌아봤을 때 그런 느낌이 컸습니다. 그래 갖고 인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고 '아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저기 조언을 얻고 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조언 중 하나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거들떠보기도 싫다면 아예 지금 거들떠보기 싫어하는 분야가 아닌 아예 다른 분야를 쪼끔 인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쪼끔 파봤다가 인제 그런 식으로 리프레시를 하는 게 어떠냐. 인제 이것저것 다른 분야도 해 보면서 경험도 쌓고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그래 볼까?' 인제 그렇게 되면서 해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도망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1 년을 좀 이것저것 해 보고 살다 보니까 좀 '돌아가는 것이다.' 아무래도 정해진 길은 없다 보니까 좀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프레시도 되고 좋았습니다. 뭐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교수님도 뭐 "적성이라는 게 결국 싫어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말씀도 하셔 가지고 적성에 대해서 진짜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했는데 '싫어하는 것만 아니어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생각의 전환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난 1 년간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대해서 저도 살짝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아 아무래도 알바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이라는 게 우선은 당장 제 몸으로 직접 뛰는 거 밖에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학원에서도 알바를 해 보고 빵집에서도 알바해 보고 인제 편의점도 2개 해 보고 한의원에서도 지금까지도 한의원에서 알바 중입니다. 그리고 인제 강사로도 인제 고등학교에서 좀 불러 주셔 가지고 강사로도 일을 해 봤고요. 어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비록 해외여행까진 못 가더라도 인제 국내 여행에서도 자주 가면서 좀 리프레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 이때 좀 다시 돌아와서 중요했던 것이 인제 기록 인제 쓰기였는데요. 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과 중간중간 생각하는 것들을 적다 보니까 인제 정리도 되고 미래에 대한 인제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다시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쪽에 다시 보시면 솔루션 챌린지나 GDG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쪽으로 인제 좀 컴공 이런 분야 개발 분야로 다시 눈 돌리기도 싫었던 때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다시 기록하고 쓰고 인제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솔루션 챌린지나 프로젝트처럼 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로 추가적으로 해외를 말씀드리면은 왜 사람들이 다들 해외에 갔다가 오면은 기억이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 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벽에 부딪히는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완전 생판 모르는 곳에 떨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뭐 말도 안 통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안 좋게는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좋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제 간단하게 말을 해 보면서 좀 이것저것 느끼는 게 많아지기도 하니까요. 그냥 여기 제가 다녀온 해외들을 좀 써 놨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해외들 좀 썼는데 인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어학연수로 1 달간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쪼끔 웃기게도 선생님 인제 거기 어학연수에서 알려주신 선생님 말고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호텔리어라든지 아니면은 좀 종업원 같은 분들. 그런 분들하고 오히려 좀 친해졌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요런 것들이 좀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필리핀에 나의 것을 좀 만나고 왔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좀 꽤 오랜 시간 연락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녀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때는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리낌이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근데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팁도 얻고, 이제 거기서 이주하신 재외 동포를 만나기도 하고, 이민하신, 그리고 뭐 기회가 돼서 그렇게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예 모르는 분하고 이탈리아 분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맛집 투어를 하게 되고 이제 뭐 로컬 맛집도 알게 되고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길을 잃어서 아무 가게에 들어갔는데 품질 좋은 가족 공방을 발견하고 거기서 또 이야기를 하다가 카페도 추천을 받고 이제 택시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로컬 맛집에 대해서 추천받고 이런 식으로 좀 사실 처음에는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땐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는데 나가기 싫었던 적도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 세상을 넓혀가고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서 좀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여행도 옆 숙소 사람과 이야기하다 친해지기도 하고 뭐 저녁을 먹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조금 돌아간 것 같네요. 기록이 중요한데 이제 이게 결국 기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쓰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정리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그때 슬로건이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라는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사람에게 각자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각자의 세계를 만난다라는 의미에서 이 슬로건도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좀 견문을 넓혀나가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리지 1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좀 많이 느끼고 배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